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인데 여야가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한번 체크해보고 많으시면 일괄, 그렇지 않으면 좀 일부 위원님들 하시고 오전에 끝내는 형태로 가고자 합니다. 예,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국민의힘은 다 하시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네, 들으셨어요. 그럼 더불어민주당도 다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3분으로 하겠습니다. 다 하실 경우에 3분으로 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더 이어나가는 것은 정리하셔야 오전 중일 것 같고요. 법안 심사를 할 때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를 그대로 좀 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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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난번에 했던 다음 버전입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분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욱 의원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순서 저희가 나눠 드릴게요. 기존에 있던 것을 바로 다음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 서울 서초울의 신동욱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공청회 와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네 분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크게 다른 법과 달리 찬반 양론이 많이 갈린다기보다는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대부분 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한경수 변호사님, 아니요, 변웅재 교수님이신가요?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플랫폼 기업 변웅재 교수님이요. 지금 도입에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플랫폼 경제와 AI 시대를 맞아서 이게 더더욱 필요하다는 부분에 굉장히 좀 강조점을 두시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 이게 이 AI 시대 플랫폼 경제에서 기업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는 맞습니까? 그 부분 조금만 부연 설명. 이를테면 이걸 해야지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는 이게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그 특성에 따르면 기업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되실까 싶습니다. 말씀 좀. 네, 위원님 좋으신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시대 환경이 변한 게요. AI가 도입되면서 이제 일부 로펌들이 아마 이제 계속 확산될 것 같은데, 이 AI를 동원해서 원고를 모집하는 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번 쿠팡 사건에서도 보면 과거에는 기껏해야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모았는데 지금 이제 몇만 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지만 이제 AI 에이전트 라는 게 도입되면은 사실 이게 자동으로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또 실제적으로도 원고가 이제 무한히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서 잠깐만요. 네. 시간 때문에 옵트아웃 방식으로 가면 실제로 거의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와 별개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단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면은 법원도 너무나 힘들고 또 기업도 그걸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을 하면 AI로 다양한 그룹들이 무제한으로 들어오는 걸 원고를 막을 수 있다. 모집해서 들어오면 기업도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그렇습니다. 집단 소송법의 룰 안에 두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님. 예. 네, 변웅재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도 아까 이제 말씀 들으면서 집단 소송제가 지금 최대한 빠른 시기에 굉장히 강화돼서 시행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세 가지 사례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 핫했던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주식의 한 40%나 되는 분량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 한 2조 한 4천억 정도 규모였던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강화를 했고, 그로 인해서 소액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집단 대응들이 지금 이루어져서 금감원이 나서가지고 일정하게 규제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기업이 부실 경영으로 어마어마한 채무가 생긴 것들을 갖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기업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소액주주한테 다 떠넘겼던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김승현이나 김동관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원대의 이익을 매년 가져왔단 말이에요. 사과도 한마디 없이. 이런 일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한화와 관련된 계열사를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열사 전체에 있는 사회이사 중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노라고 한 흔적이 0%더라고요. 사회이사라고 하는 제도 만들어놨는데 예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사례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건데 두산건설입니다. 두산건설 아파트 공사하면서 안반 나오니까 수백 차례의 발파 작업을 해서 주변에 한 300가구의 서민주택이 전부 다 금이 가고 상수도 파열되고 지붕이 물이 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청업체한테 얘기해가지고 공사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무슨 확인서 하나 감리 증명서 가져와서 무관하니까 위로금으로 20에서 80만 원 주고 퉁친 상황인데, 계약서에 서명 안 하면은 기본적으로 돈 이마저도 못 받겠다라고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사인했는데 계약서 내용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인한 이후로는 언론에도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이후에 집에 문제 생겨도 보상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월이 요즘에 핫해졌잖아요. 영화 때문에. 영월 가보시면 알겠지만 쌍용 시멘트 공장 주변에 가면 지붕이 전부 다 회백색으로 그냥 다 시멘트 분진으로 덮여 있잖아요. 진폐 환자도 많고. 제가 놀란 게 일본, 유럽의 시멘트 공장 주변에 갔는데 빨래 널어놔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기술적으로 분진 제거 기술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걸 적용을 안 해가지고 주민 피해 당하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줘도 아무 불이익을 안 받으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시멘트는 시커매요. 중국 시멘트는 하얘요. 아시죠? 중국 시멘트는 이런 색깔입니다. 이런 색깔. 대한민국 시멘트는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왜? 쓰레기 태운 거 갖다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게 폐암을 일으킬지 뭐 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전국의 국민들이 다 언젠가 피해를 볼 텐데, 집단 소송제나 이런 것들이 빨리 됐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기업 경쟁력도 후져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용재 교수님이 전방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다만 하나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집단 소송을 하더라도 서민 지역의 사람들은 몇십 명이 모여도 변호사 비용들을 잘 못 대서 포기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적어도 이제 초기 단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의 경우에는 뭐 집단 소송 하더라도 그걸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조배숙 의원님.